손자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네는 영혼을 잃은 애들처럼 시들시들해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네의 집을 찾아가는 이유도 그와 같았죠. 얘들아, 집에 없니?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에 냅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정말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얘들 또 납골당해 갔나? 아휴, 내가 못 살아.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었으니 오죽 힘이 될까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가져다 둔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휴, 밥을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다 받지 않더라고요. 설마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집을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타면서도 한숨을 쉬니까 기사님이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휴, 장사하시는 분한테 죄송하게 저도 모르게 그만. 한숨이야 누구나 쉬는걸요. 보통 우리 같은 부모들은 자식 문제지만. 기사님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데 저는 쉽게 우리 애들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내 손자, 그 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내 입에 담겠어요. 차라리 내가 갔으면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던 때였어요. 택시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에 익은 차가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우리 며느리 차. 분명 며느리의 차였어요. 자세히 보니 운전석에 앉은 사람도 며느리가 맞더라고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차마 며느리의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손자를 처음 안던 날을 기억해요. 아들 내외는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아이들이에요. 유학하면서 결혼을 결심했고 그래서 혼인신고 말고는 한국에선 결혼식도 안 했어요. 미국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다기에 저도 겨우 다녀왔으니까요. 결혼하고도 꽤 오래 아이가 없이 외국 생활을 했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은근히 물었죠. 너희들 말이야, 애 가질 생각은 없어? 엄마, 할머니 되고 싶어? 아니, 너희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 소식이 없어서. 아무래도 아직 외국 생활 중이잖아. 여기서 가지면 낳는 것도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나이 더 들면 자연 임신은 힘들 수도 있어. 우리도 알지. 너무 걱정하지 마.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째 출산 계획이 전혀 없는 눈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돌아오는 소리는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냥 둬. 가질 때 되면 갖겠지. 요즘은 애 없이 사는 부부도 많다며. 그렇다고 한들 걔들 인생이지. 간섭해봤자 시어머니 불편하다는 소리만 하더라. 그래도 아들만 놓쳐. 내 아들을 내가 왜 놓쳐? 그렇게 되기 싫으면 며느리랑 척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뭐 더 얘기는 못했어요. 더더구나 애들이 외국에 있으니 말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죠. 갑자기 아들이 귀국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실 엄마, 우리 아이 낳았어. 뭐? 미리 말 못해서 미안. 갑자기 아이가 생겼는데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어머 세상에. 그러면 아이 데리고 귀국하는 거야? 엄마. 엄마 이제 할머니야. 생각지도 못한 손주 소식에 어안이다 벙벙했어요. 전화를 끊고도 기쁜 마음 반, 어이없는 마음 반이었죠. 아니, 얘들은 왜 말을 안 해? 너무 놀라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안 물어봤네. 그거야 뭐 오면 보게 되겠지. 내가 손주 소식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준 게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쨌든 손주를 데리고 온다는데.
혹시 몰라 미역도 사두고 이것저것 준비해뒀는데 손주를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애가 꽤 컸네. 네, 어머니. 낳은 지 좀 됐어요. 아니, 근데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며느리가 몸을 풀어야 하는 줄로만 알았던 저로선 미리 사둔 미역국이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나온 건데?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아이 낳고 아이 건강 상태가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뭐? 뭐가 어떻게 안 좋았는데? 아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아이 퇴원하고 안정되는 거 지켜본 뒤에 한국으로 돌아온 거고요. 아휴,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지금은 애는 괜찮은 거고? 네, 관리 잘해주면서 키워야죠.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아들내미 얼굴이 푸석해 보이더라고요. 애 낳은 지는 좀 됐다고 해도 내가 끓여준 미역국은 먹어야지. 미역국 끓여주시게요?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사놨어. 비행하고 와서 피곤하지? 밥 차려줄게. 아들과 며느리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사이 저는 손자를 가만히 안고 있었어요. 애가 순하네. 그렇죠. 낯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동안은 손자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친구들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경고하더라고요. 아유, 걔가 크면 너랑 놀아줄 것 같아. 너랑 계속 같이 우리랑 놀아야지. 친구들의 경고에도 그때는 손자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 손자가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지는 몰랐지만요. 며느리 말대로 손자는 늘 몸이 약했어요. 병원 신세도 자주 졌죠. 그때마다 가슴이 어찌나 철렁했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버텨달라고 그저 하늘을 보며 빌었어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잘 넘어간다 했는데 어느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우리 애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겁해서 달려갔을 때 손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며느리가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도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그런 애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도 못해본 경험을 내 아들과 며느리가 한 거잖아요. 겨우 5살 난 아들을 잃은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애들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좀 느리긴 해도 반찬을 가져다 주면 조금씩은 먹는 눈치였는데 그날은 전날 가져다 준 반찬을 아예 안 먹은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우리 애는 하늘나라로 갔는데. 며느리가 운전 중인 차 뒷좌석에 손자가 있었어요. 분명 화장까지 해서 납골당에 안치한 우리 손자가요. 아저씨, 그 차 좀 돌려주세요. 저 차 보이세요? 저는 며느리 차 번호를 불러주었고 택시기사가 바로 며느리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추적하면 할수록 심장이 뛰더라고요. 손자가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납골당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인가?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어요. 며느리의 차가 도착한 곳은 저로선 처음 보는 집 앞이었습니다. 아담한 전원주택이었는데 정말 며느리랑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내리실 건가요? 네? 순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려 저도 모르게 휘청거리고 말았죠.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이나 초인종을 바라봤어요. 눌러도 되는 걸까? 이 초인종을 눌렀다가 괜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내 손자인지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온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데 안에서 가타부타 말도 없이 바로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들어오라는 건가? 대문을 열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는데 낯이 익은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르신. 그분은 며느리의 외할머니셨어요. 사실상 저에게는 안사돈이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네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어르신 댁인가요? 네, 이렇게 뵙는 건 또 처음이네요. 한 번은 초대해야지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들어오시죠.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예, 조금 전에 왔습니다. 애들도 제가 온 걸 아나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안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은 그 아이를 본 순간 정말이지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가! 너무 놀라서 휘청거리며 다가갔는데 분명 내 손자인데 나를 처음 보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아가! 할머니야? 어머니,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운 애가 아니에요. 뭐?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떨궜고 아들이 대신 나서더라고요. 엄마,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 잘못 없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그러자고 했냐고. 그댁 어르신이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셨고 우리 세 사람만 거실에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 애가 우리 애랑 왜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 저 아이는 우리 외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애인데 어르신한테 맡겼다는 거야, 왜? 사실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었어요. 뭐?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걸로 결혼 전에 합의했었다고요. 이게 다 무슨... 엄마, 나도 바란 거였어. 난 아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아내가 좋았고 아내랑 둘이 살아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를 위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시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는 거야? 혹시 쌍둥이를 낳았는데 2명을 키울 자신은 없었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너 지금 나랑 스무고개 하니? 속 시원하게 말을 해. 엄마, 말하자면 아주 복잡해. 이건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얘기해야 하거든. 아들은 그 즈음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어요. 우리 부부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고 마침 외국에서 살다 보니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일할 땐 일하고 남는 시간은 둘이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다녔어. 그러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난 거야. 사고?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차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 결국 어딘가에 부딪혀서 차가 전복됐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또래 부부였는데 마침 한국 사람이었던 거지. 아무도 발견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둘 다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 근처에 살던 부부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한 거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동안 연락 안 되던 때가 아마 그때였을 거야. 왜 말 안 했어? 엄마는 한국에 있었잖아. 말한다고 한들 엄마는 분명 온다고 할 텐데 엄마 요새 거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해? 잘 회복했어. 그럼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건데? 그건 뭐? 이상하다 했어. 내가 임신 소식 기다리는 거 빤히 알 텐데. 그 소식은 알려주지도 않고 출국할 때 돼서야 애를 데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데. 이상했지만 그래도 애 낳으라 수고했을 테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간 거라고. 쌍둥이야. 그래, 쌍둥이 같더라. 근데 왜 저 아이는 지금껏 내가 못 본 건데? 이 집에서 컸어. 뭐? 아내 외할머님이 키워주셨어. 들을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돼? 니들 자식을 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식은 아니야.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뭐? 저희가 입양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딩크족이라 아이를 낳을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애초에 정관수술도 다 했었고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입양했는데? 엄마, 아까 말한 그 사람들 아이야. 그 사람들이라니. 우리 구해준 우리 또래 부부. 뭐? 그 사람들 덕분에 목숨을 구한 뒤로 친하게 지냈어. 그런데 그 집 남편이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심장? 우리 애도 심장 문제로 간 거잖아. 유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집안의 뱃속에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거든. 남편 없이 낳을 자신이 없다고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래서였는지 아이 낳고 세상을 떠났어.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부부도 원래는 아이 없이 살려고 했던 부부인데 뒤늦게 아이가 생겼더라고. 애초부터 자신이 없었는데 남편까지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힘들어했어. 그렇게 애들만 남게 된 거지. 그래서 너희가 입양한 거야? 근데 왜 하나만 키웠어? 자신이 없어서. 우리도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고민이 많았어. 한 명만 입양하자니 우리 목숨을 구해준 부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입양 못한 아이도 마음에 걸렸고. 아시다시피 저는 외할머니가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2명 다 입양하라고, 1명은 외할머니가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아픈 아이를 맡았어요. 건강한 아이는 외할머니께 맡겼고요. 그러면서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 부부가 엄마 아빠기도 하고 아이들도 서로 만나게 해주려고요. 그러다 결국 우리 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아휴, 세상에. 그래서 실은 이제 저희가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외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이도 많은 어르신이 애를 어떻게 혼자 키우셔? 어머니께는 어디서부터 설명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너희 둘한테 다 은인인 부부 아이라며. 그러면 나한테도 은인이지. 내가 그것도 이해 못했을까봐. 저희가 딩크족이라는 것도 설명해드려야 하니까. 그렇다고 이런 경악할 만한 비밀을 지금껏 숨겼단 말이야? 이번에 아이 데리고 가면서 다 털어놓으려고 했어. 오늘은 아이 만나러 오는 날이라 데리고 나가서 밥 먹고 데려다주는 길이었고. 아우, 세상에. 어르신 댁에서 자란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희들 왜 이렇게 철이 없어? 키울 거면 같이 크게 해줬어야지. 더더구나 이렇게 자기 형제를 빨리 잃을 줄 알았으면 추억이라도 만들어줬어야지.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외할머니께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어르신, 큰소리 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황당하실 만하죠.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따로 키우자고 했습니다. 아마 둘 다 키우라고 했으면 키우겠다고 했을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는데요? 하나이가 아팠으니까요. 애들은 자기 형제가 아프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아픈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었어요. 키우다가 보내더라도 내가 조용히 보내자 싶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아픈 애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아이는 언제고 심장 문제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왕래 없이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했었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쌍둥이인데 서로의 존재는 알아야 한다고. 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는 우리 애를 이 집에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아팠는지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둘 다 키우겠다. 사돈어른께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고민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다 하나이가 떠나게 된 거고요. 왜 고민해보자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라도 아픈 아이랑 바꿔치기 해서 사돈께는 아픔을 안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기엔 이미 늦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자식을 하나 잃었고 또 다 키운 자식 하나도 잃은 거나 다름이 없이 살았잖아요. 며느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의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놀다가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다 커서는 애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지 딸을 버렸죠. 처음 듣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람이요? 예, 우리 소녀는 창피해서 말 안 한다고 하던데 저는 다 설명해 드리려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번에 애들이 먼저 말했다면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바람나서 야반도주 하셨어요. 죄송해요. 남편도 다 알고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그냥 아빠랑 살기 어려워서 집을 나가셨다. 그런 식으로 둘러댔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되는 게 자신이 없었어? 네, 저도 그 핏줄이잖아요. 저도 같은 엄마일까 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결혼하지 말고 동거만 하자고 한 적도 있어요. 나 믿지 말라고. 난 그런 엄마 딸이라고요. 그러자 며느리 외할머니께서 며느리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런 소리 하면 혼난다고 했어? 안 했어? 네가 어떻게 네 엄마랑 똑같아? 너는 너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내 너한테 그랬지. 네 엄마는 너 같은 딸을 못 키운 게 자기 죗값 받는 거라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예쁜 딸을 못 키우고 살았으니 인생 실패한 거라고. 할머니는 내가 뭐래도 예쁘다고 하잖아.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지. 그래, 당신이 얼마나 예쁜데. 갑자기 아들까지 푼수짓을 하는데 심각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아가, 넌 달라. 네 엄마가 널 키우지 않아서 다른 거야. 너한테는 상처겠지만 덕분에 너는 여기 어르신 닮아서 참하고 예쁘게 큰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실대로 말 안 한 건 내 아들도 마찬가지잖니. 내 누굴 탓하겠어? 다 이해하실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당장은 다 이해하기 힘들었겠지. 더더구나 내 아들이 딩크였다니 생각도 못한 얘기야. 그래도 어쩌겠어. 너희들이 그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나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저희가 아이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좋으셨죠? 좋다마다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했네. 그래서 너희들 마음은 괜찮은 거야? 애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안 괜찮죠. 여기 와서 쌍둥이 동생 볼 때마다 더 그래요. 그래도 어떡해요. 사나이는 챙겨야죠. 마음 좀 더 추스르고 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아이 데려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기특하네. 아픈 아이를 너희들이 키우려고 했다니.
저 어릴 때 할머니가 한 번씩 밤에 남몰래 숨죽여 우시는 걸 봤거든요. 그게 돌아가신 큰 이모 기일이었더라고요. 그런 할머니한테 약한 아이를 어떻게 맡겨요. 분명 본인 목숨보다 더 벌벌 떨며 키우실 텐데. 결과가 어떻든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그의 쌍둥이 동생까지 챙기고 애 키우면서 철이 제대로 들었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엄마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많이 알았을 거야. 뭐 나도 자식을 먼저 보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외할머니를 찾아오나 봐요. 그냥 외할머니도 버티셨으니까 나도 버텨야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자식 잃고 아파하는 애들을 더 책망할 순 없었어요. 데리고 가자. 네? 아이 데리고 가자고. 어르신, 제가 데리고 가서 저녁도 먹이고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랑도 인사해야죠. 제가 아까 말은 해뒀어요. 제가 할머니라고요? 네. 조금 뒤 아이가 어르신 손을 잡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세상을 떠난 손자 같아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나가. 할머니야. 이리 와볼래? 아이가 쭈뼛쭈뼛 오더니 제 무릎에 앉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 똑같이 생겼네. 그 애가 동생이에요. 그렇구나. 쌍둥이 동생. 그런데 갑자기 그 애가 묻더라고요. 형아는 어디 있어요? 형아는 무지개 다리 너머에 있지. 형아가 힘들었나 봐. 쉬고 싶어서 좀 더 빨리 건너갔어. 아파서요? 형아가 아픈 것도 알고 있었어? 네. 병원에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쉬고 싶었나 봐.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뭔데요? 형아는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진짜요? 이제 거기서는 하나도 안 아파. 막 뛰어놀고 있을걸? 아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반면 며느리랑 아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요. 저는 또 다른 제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저녁도 먹이고 좋아한다는 영상도 틀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아들 내외도 비로소 마음이 좀 편해진 눈치였어요. 근데 엄마, 외할머님 댁은 어떻게 알고 왔어? 아, 너희 집에 왔다가 아무도 없어서 돌아가던 중에 봤어. 우리를? 새아가 차가 보이길래 어딜 나갔다 오나 했는데 차 안에 내 손자가 타고 있는 거야. 분명 하늘나라 보낸 내 손자가 왜 저기 타고 있나 싶어서 놀란 거지? 어머, 진짜 놀라셨겠네요. 놀라다 마다.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왜 애가 살아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나? 그러면 앞골당에 앉힌 그 애는 누구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엄마, 미안. 내가 너한테는 두고두고 사과받을 거야. 나만? 그래, 너만. 넌 내 아들이잖아. 며느리야 내가 어려워서라도 말 못한다 치고 너는 말했어야지. 내가 네 엄마인데. 나도 말하기 어려웠지. 미국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 딩크족으로 살려고 미국으로 가서 살았어? 엄마 아닌 거 알면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취업까지 한 거잖아. 거기서 마누라까지 만나고 그래서 체류 기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 어머니, 사실 그건 제 탓이에요. 제가 한국 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 너희 엄마 때문에? 네. 한국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키워주신 외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외할머니를 보고 있어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랑 외할머니랑 생김새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인데 왜 엄마 안 모시고 오냐고 혼난 기억. 다른 애들은 졸업식 때 부모님이 오시는데 저는 외할머니가 오신 기억. 전부 다 엄마가 떠난 기억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제가 그때의 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고 이제는 돌봐야 할 아이도 있고요.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알았어요. 나는 엄마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잘 깨달았네. 네, 그런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또 돌봐야 할 아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눈물만 나고 결국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으면 진즉에 엄마로 살 걸 그랬나 봐요. 결국 엄마로 살 운명이라 아이들이 나한테 왔나 보다 싶기도 하고 너한테 맡겨진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 거겠지. 그래서 엄마, 사실은 나 정관 복구 수술했어. 어? 아내가 한 명 정도는 직접 낳아보고 싶다고 해서. 정말이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와 이래서 임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아이 보내고 힘들 텐데 힘들어서 더 시도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와야 했을 생명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후회는 안 남기는 게 좋지. 막말로 네가 임신이 안 될 나이도 아니고 둘 다 건강하잖아. 그래도 부담은 갖지 말고. 네, 우리한테 맡겨진 아이도 잘 키우면서 동생도 낳아주면 우리 애도 쌍둥이 형을 잃은 슬픔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까도 보셨죠? 어머니한테도 형 얘기하는 거. 아이가 내심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아이를 위해서도 선택한 거네. 사실 아이가 아니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내외는 쌍둥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키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우리는 더 부쩍 가까워졌죠. 어머니, 저희 퇴근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데리고 올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으니 며느리도 한동안 쉬었던 회사에 복직했고 덕분에 제가 아주 바빠졌어요. 그날도 대신 손자를 데리러 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며느리의 외할머니셨죠. 어머, 아유 어르신. 사돈,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유, 제가 지금 애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애들도 바쁜 모양인데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아이, 그럴까요? 저는 손자를 데리고 어르신 댁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손자가 좋아하더라고요. 왕할머니 보러 간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니까. 엄마 아빠가 바빠서 주말에 간다고 했어. 주말에? 그러면 오늘은 할머니랑 가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랑 가면 되겠네. 야호! 아무래도 어르신 손에서 커서 그런지 손자가 어르신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더니 냉큼 가서 품에 안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어르신이 울컥하는 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포동포동해졌네. 포동포동이 뭐야? 건강해졌다고. 할머니가 잘 먹이셨나 보다. 어르신이 워낙 잘 길러주신 덕이죠. 애가 아주 건강해요.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 늙은이가 키우는 것보다야 젊은 사람들이 더 잘 키우겠죠.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걔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결국 제 몫입니다. 사돈도 저보다는 젊잖아요. 아이고, 제가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요. 잡으셔도 됩니다. 제 손녀가 친 사고를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고개도 못 들겠어요. 저도 같이 사고 친 사람이라서요. 대형 사고였죠. 그래도 덕분에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하잖아요. 저 우리 애들이 임신 생각이 영 없는 것 같아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말은 한다 하는데 그 수년째 소식이 없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도 애가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정관수술을 했다는데 기가 찼죠 뭐.
그건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건 좀,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저 내 업보다 생각해요. 예? 제 딸이 우리 손녀한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엄마가 될 자신이 없는 거고. 혹시 따님이랑은 연락 안 되세요? 1년에 한 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다시 걸어보면 없는 번호라고 해요. 안부 연락은 오나 보네요. 그마저도 제멋대로 해요. 내 딸이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안부 연락을 주고받을 거면 나도 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저 궁금할 때만 한 번씩 연락해서 그래요. 엄마, 아픈 데는 걔는 잘 지내지? 이러면서요. 미국에 있을 때 사고 났다고 했더니 크게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치료비하라고요? 네, 저한텐 한 번씩 생활비랍시고 돈을 보내거든요. 한국에 있긴 한 거예요? 아니요, 외국에 있는 것 같아요. 늘 국제전화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도 엄마라고 자식 안부가 궁금하긴 한가 보네요. 처음에는 돈 없다고 돈도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가끔 얼마 안 되는 용돈이라도 보내는 걸 보면 자리는 잡은 눈치예요. 그런데 왜 연락처는 안 알려주신대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떳떳한 인생은 아니니까요. 그 남자도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보고 싶지도 않았고 딸도 제 성정을 아니까 보여준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바깥 사도는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그 사람도 참 힘들었죠. 힘들어하다가 결국 재혼했는데 지방 가서 살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오셨던 거예요? 소녀가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재혼한 여자가 반대했다나 봐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자식이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귀가 차네요. 전 저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인데 남들이 뭐랄 건 또 뭐예요? 나중에 사위가 연락이 와서는 죄송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존심이 보통 센 게 아닌데 자기가 마치 후처처럼 취급받는 걸 질색한대요. 괜히 사람들이 알았다가는 내가 유부남 꼬셔서 결혼한 줄 알 거 아니냐. 나는 애 있는 남자한테 시집간 티를 내야 하느냐. 우리 부모님 하시면 기절하신다. 아주 드세 모양이더라고요. 그쪽 친정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비밀로 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가 미안하다고 자기 딸 좀 잘 부탁한다면서 돈을 좀 보내왔었어요. 애한테 전해줬고요. 돈도 좋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한쪽 부모라도 혼주서게 하는 게 더 고마웠을 텐데요. 누굴 탓을 하겠어요. 다 제 딸 때문인걸. 제 딸이 바람나서 야반 도주만 안 했어도 사위는 가정을 지켰을 사람이에요. 우리 손녀가 사실 얼굴만 지엄마를 닮았지 성격이 딱 사위 같아요. 야무져 보여도 물렁물렁해서는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 지들 목숨 구해준 집 애들을 외면을 못하고 입양까지 한 거겠죠. 그 속을 아니까 한 명은 제가 키워주겠다고 한 거예요. 애가 무리해서 감당도 못할 선택을 할 걸 아니까요. 그런 깊은 속도 있으셨군요. 저 너무 몰랐네요. 며느리가 워낙에 부모님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묻질 않았어요. 안 좋아했을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다 제 잘못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사부인을 본의 아니게 속였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 이해했어요. 우리 며느리 마음에 그렇게까지 큰 구멍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저 애 안 낳는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다니 이제 좀 이해가 돼요. 혹시 들으셨어요? 애들 다시 임신 시도한다는 거? 아, 예? 애들이요? 네. 아이가 쌍둥이 형이 사라진 걸 못내 불안해하더라고요. 동생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네요. 아, 그게 가능할까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은 복구 수술도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잘 되면 소원이 없겠네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야겠어요. 아, 그래도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려고요. 애들한테 부담일까 봐요. 아, 저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손녀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 것 같아서요. 그래야 제 엄마가 남긴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미 엄마잖아요. 아픈 아이 하나 보내면서 애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그렇겠죠. 자식 보내는 게 참 키운 정이 더 크다잖아요. 예.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더라고요.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댁에 안 계시네요? 너희 친정 왔다. 저희 왜 가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아유, 피곤한데 뭐하러 그래. 택시 타고 가면 돼. 간 김에 할머니 얼굴 한번 더 보는 거죠. 어머니, 쉬고 계세요. 얘도 참. 그래, 알았어. 천천히 와. 그렇게 며느리까지 합류하면서 사실상 여자들만의 파티가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치킨에 맥주까지 사왔더라고요. 아니,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저 내일 쉬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더라고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 네, 애는 여기서 유치원 보내면 되니까요. 자요? 아유, 벌써 잠들었지.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자들끼리 파티예요. 남편한테는 말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사부인도 옷 좀 편하게 입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어르신의 파자마를 빌려 입었고 맥주 한 캔씩들 하면서 치킨을 먹었어요. 이런 거 오랜만에 본다. 넌 임신한다면서? 마셔도 돼? 아직 준비 중이야. 할머니 또 잔소리. 어르신은 걱정돼서 하시는 소리잖아. 맞다. 여기 어머니만 두 분이시죠? 제가 제 무덤을 팠네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도할 건데? 이게 마지막 나의 맥주야? 오늘까지만 먹고 이제 요이 땅? 그러면 어르신, 우리도 잔소리는 멈춰야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데 실컷 먹게 해주죠 뭐. 그래야겠네요. 한참 떠들다 보니 어르신은 졸리시다며 먼저 들어가셨고 저랑 며느리만 남았어요. 처음에는 살짝 어색하더라고요. 어머니, 과일 좀 내올까요? 너 먹고 싶으면 좀 가져오든가. 사실은 좀 어색하네요. 그러고 보니 애도 없이 둘이 있어 본 건 처음인 것 같네. 제가 여자 어른들을 좀 어색해해요. 엄마랑 교류가 적었으니까 어르신께 들었어. 너 어릴 때부터 집에 잘 안 계셨다며? 네, 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주 공사다망했더라고요. 그래도 잘 컸네, 외할머니 덕분에. 몰랐는데 그래도 평범하게는 큰 것 같아요. 진심인데 무리할 거 없어. 이미 자식은 있잖아. 네, 어머니. 내가 뭐 너한테 엄마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한 식구잖니. 너희 부부가 잘 살면 나도 좋은 거고 행복하면 내가 좋은 거고. 그러면 어머니는 저랑 남편이랑 싸우면 누구 편 하실 건데요? 누구 편? 그거야 잘못 안 한 쪽 편이지. 그러면 제가 잘못 안 했으면 제 편이신 거네요? 당연하지. 보통은 네 편이겠구나. 보통은 그 남자가 사고를 치잖니? 우리 엄마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지 뭐예요.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차라리 어머니가 웃으시니까 제 마음이 더 편해요. 그래도 이제 좀 웃어야죠. 저도 엄마고 애들한테 좋은 에너지만 주고 싶으니까요. 혹시 말이야, 너한테는 연락 안 와? 왜 안 오겠어요? 어? 온다고? 네, 모르는 번호로 한 번씩 와요. 아빠가 제 결혼식 안 온 걸로 1시간씩 욕을 하다가 끊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외할머니께도 연락하는 것 같던데. 안 할 위인도 못 돼요.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건 엄마한테도 안 했어요.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요.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평생 미워할 것 같은데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엄마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용서 안 해도 돼요? 너희 어머니가 사과라도 했어? 아니요. 사과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왜 해? 상대가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데. 아하, 우리 어머니 완전 지혜롭고 명쾌하시다. 그래? 네, 완전 최고예요. 저 갑자기 마음이 막 가벼워져요. 부모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안 그러면 꼭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아빠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 그래서 결혼식 미국에서 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는 한국에서 결혼식 하려고 했는데 아빠랑 결혼한 분이 반대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미국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시 설득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결혼식 날짜가 다 되도록 설득을 못하셨고 결혼식만 미국에서 하게 된 거죠. 진짜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너를 아주 좋아하긴 했나 보다. 다 네 뜻에 따라준 걸 보니. 내심 섭섭해서 툴툴거렸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직장 동료들도 다 미국에 있기도 하고 제가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싶던 때기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어머니한테 다 맞출게요. 진짜? 네. 혹시 우리 아이 생기면 어머니가 이름 지어주세요. 너 진짜다. 내가 봉식이라고 지으라고 해도 짓는 거다. 네? 아, 그건... 저는 어머니가 그래도 자기 손주니까 이름을 아주 정성껏 지어주실 줄 알았는데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를 놀리는데 결국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원래 결혼식은 여자한테 맞추는 게 맞지. 네가 미국에서 하고 싶었으면 하는 거지 뭐. 내 친구들이 좀 아쉬워하긴 했지만 나는 내 아들 뜻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 평생 보고 사는 건 우리잖아.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고맙다. 굳이 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모를 일들 다 말해준 거잖아. 아이 문제 감춘 게 마음에 계속 걸려서요. 이제는 감추는 것 없이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이제부터 다 얘기하고 살면 되지. 그러면 나도 궁금한 건 다 물어봐도 돼? 그럼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애들 진짜 부모는 어디에 안치했어? 아, 한국 들어오면서 유골함을 다 가져왔어요. 지금은 수목장지에 나란히 묻어줬고요. 그랬구나. 나중에 애한테는 말할 생각이야?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랑 남편은 결정을 못했어요. 나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너희들이랑 애들 친부모와의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서 들려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머니 뜻을 따를게요. 아주 뒷북 제대로 치는구나. 이렇게라도 어머니한테 점수 따려고요. 사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직장 다니면서 애 못 키웠을 것 같아요. 먼저 보낸 아이도 많이 봐주셨잖아요. 애가 아프면서부터는 네가 고생이 많았지. 그때는 당연히 엄마니까 하는 거려니 했는데
입양한 걸 알고 나니 새롭게 보이네. 너 참 대단해. 나라면 그렇게까지 사랑해줄 수 있었을까 싶어. 어머니는 저보다 더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 애 잘 봐주시잖아요. 그거야 너희들 바쁠 때 봐주는 거고 내 호적에 입양해서 키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너희들 참 대단해. 솔직히 지금도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해내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랑 할머니 도움을 꽤 많이 받고 있지만요. 어르신이 내심 마음에 걸리셨나 봐. 네가 나한테 미움받을까 봐. 아까 연락하셔서는 저녁 초대를 해주시더라고. 할머니는 늘 마음 쓰여 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음 쓰여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를 더 아끼시다 보니 제 입장에서 더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이 살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겠지. 행여나 그런 걱정하시거든. 내가 절대 구박 안 한다고 했다고 말씀드려. 못 믿으시겠다고 하면 내가 각서까지 써드린다고.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거실에 이불을 피고 잠들었고 일어나 보니 어느새 손자가 우리 사이에 끼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잠든 손자를 보는데 오히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 사이가 더 견고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던 애들이 결국 이 아이 때문에 귀국을 결심했던 거잖아요. 그 귀국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경악할 만한 비밀이었지만 그 비밀 때문에 더 진솔해지기도 했고요. 일어나셨어요? 에이 어르신, 애가 그새 우리 사이에 와서 자고 있네요. 애가 엄마 아빠랑 사니까 좋은가 봐요. 저랑 살 때랑은 또 달라요. 눈이 초롱초롱해서는 제 엄마만 졸졸 따라다녀요. 애들은 이래서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서 며느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손녀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제가 주는 걸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저 속였던 걸로는 절대 구박 안 해요. 오히려 그 일로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야죠. 못된 시어머니 안 할 테니까 저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한테도 엄마 버리시잖아요. 예뻐해야 할 딸이 하나 더 생겼네요. 예, 그 귀여움 받고 저도 우리 며느리 더 예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손해나는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계약서라도 쓸까요? 서로 평생 예뻐해 주기. 어르신께서 그제야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부모라는 게 참 희한해요.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죄인이 되니까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모두가 기대하지 않은 임신이라 더 놀랐고 축복했죠. 최근 들어 유독 쇠약해지신 어르신도 힘을 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낳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 할 텐데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며느리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결국 휴직했고 덕분에 저는 손주휴가에서 좀 벗어나서 자주 어르신을 챙기러 다니고 있어요.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병원 가셔야 할 때는 우리 집으로 아예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결혼하고 엄마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열린 시어머니인지 몰랐어. 네가 날 과소평가한 거겠지? 우리 엄마가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악덕 시어머니면 어쩌나 했는데 우리 엄마 완전 쿨하네. 아휴, 쿨하긴 무슨.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 내 자식들인 걸 어떡해? 하루하루 돌볼 사람이 넘치지만 태생이 엄마라 그런지 이렇게 사는 게 좋네요. 아무래도 여생도 엄마로 살다가 갈 모양인가 봅니다.